불박차는 정상적으로 가다가 중간에 신호가 바뀌게 됩니다. 오른쪽에는 신호 대기 중인 차들이 서 있었어요. 자, 가보겠습니다. 레몬이하고 레몬 좀 사서 싹 뿌리면 되는데. 아 이거는 잠깐만. 아니 이거 저분이 잘못한 거 아닌가? 2초의 여유도 없었다 저분은. 아 이거 언제 바뀌었을까요, 신호가? 와 이거는 이건 가야지. 이건 가야 돼. 가죠. 저 차는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아직까지 자기 빨간불도 그냥 나온 거예요. 그게 생짜배기 신호 위반이에요. 불박차 신호 위반인가요, 아닌가요? 아니에요. 이건 아니에요. 아직도 노란불이잖아요. 예. 1심에서 신호 위반 아닌 걸로. 오 다행. 네. 그래. 그런데 검사가 항소했어요. 뭘 잘못했지? 시속 50대 급제동했으면은 한 여기쯤 멈출 수도 있었던. 그럼 이거 유죄예요, 무죄예요? 무죄. 무죄? 네. 제발. 무죄죠 이거는. 무죄죠? 그렇지. 예. 예. 저걸 어떻게 피해? 그러니까. 이건 여러분들 다 무죄라고 그러셨죠? 네. 이 사건이 항소돼서 항소심 판결 나기 전에 그 유명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. 대법원이 노란불이 켜졌다면 무조건 멈추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. 그런 영향이 있었겠네. 그럼 어떻게 나왔을까요? 그럼 유죄죠. 영향이 있었겠죠. 유죄? 그럼 유죄인가요? 유죄로 나오지 그게. 안 돼요. 판결을 같이 보시겠습니다. 1심에서는 신호 위반 아닌 걸 기각이네. 봐서 공소 기각됐어요. 항소심입니다. 파기? 원심 판결은 뭐 한다? 파기한다. 사기? 파기한다. 사기한다? 신호 위반 아니라고 그랬지? 다시 재판해. 무죄가 아니고 다시 해. 피고인이 정지선을 지나기 전에 교차로 신호가 황색불을 바뀌었다. 근데 그냥 갖지 않느냐? 신호 위반이다. 거기 들어가서 정체 현상이 유발되더라도 신경 쓰지 마. 아 말이 안 돼 지금. 우와. 야. 아 유발되더라도 오 그냥 당당하게 있어라. 아, 판결문에 나오잖아요. 무조건 멈추라는 거지. 법원 판결은 상대는 완전히 생짜배기 신호 위반. 나는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지나간 거. 황색 신호인데도 끼익 하지 않고 지나간 건 일단 신호 위반이다. 너무한다. 이게 말이 돼? 이게 신호 위반입니다.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, 이거 진짜? 그 판결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신호 위반한 그 차량은 이미 신호 위반을 한 거고 황색불은 그 애매한 딜레마 존 그 사이에서 차가 이렇게 교차로를 지나간 건데 너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이미 막 뭐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30m가 갈 거고 막 일일이 설명해 가면서 신호 위반한 그 차와 대등하게 본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요. 근데 이게 현실입니다. 아니 그러면 아니 황색불을 없애야죠 그러면. 네? 황색불을 없애야죠. 이럴 거면. 그렇네. 무조건 멈춰야 되니까 빨간불로 똑같네요. 그죠? 근데 이제 황색불의 의미가 없어졌네요. 그러니까요. 그럼 빨간불이네요. 없어야지. 그냥 없다 생각해야 되네요. 전 세계에서 이렇게 판결하는 나라가 있나 싶은데.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들은 딜레마를 인정해요. 도저히 멈출 수 없을 때 거기서 멈추면 거기 왜 거기서 급제동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? 근데 우리는 무조건 멈추라는 거예요. 그리고 아까 보신 그 판결 그거랑 똑같은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. 다 내용이 똑같아요. 그 대법원 판결 이후로. 대법원 판결 때문에. 속상하다 진짜. 속상하다. 그래서 요즘은 무조건 멈추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? 안 돼. 훔쳤어요. 과연? 훔쳤을 수 있고. 안 돼. 훔쳤어요. 과연? 훔쳤을 수 있고. 아. 와. 황색불이 켜진 거예요. 황색불이 켜져서 급제동하면 그래
그거 뭐 교차로에 들어가든 말든 멈춰라. 법을 잘 따랐네. 그래서 이 차는 대법원 판결에서 착실하게 멈췄어요. 저 트럭은 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. 그랬나 봐. 못 멈춘 것 같아. 물론 트럭이 안전거리 지켰으면은 이런 사고가 안 났겠죠. 그래서 트럭이 안전거리 지키지 못한 게 그게 잘못이에요. 황색불에 멈춘 것을 앞에 잘못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. 그런데 제가 아주 오래전에 맡았던 사건 중에 하나는요.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었어요. 승용차의 큰 딸 임신 중이었어요. 그리고 작은 딸, 그리고 엄마. 황색불이 켜지니까 가다가 브레이크 잡았더니 횡단보도를 조금 지나서 멈췄어요. 뒤에서도 덤프들이 그대로 덮쳐놨어요. 조수석에 탔던 동생만 살고 엄마랑 운전자는 사망하는. 아유. 그 누가 책임져? 그래서 앞에 교차로가 정체되든 말든 뒤에 차 와서 들이받는 건 뒷차의 안전거리 미약고 과연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겠는가? 딜레마존. 딜레마존이 뭐예요? 안전하게 멈출 수 없을 때는 가라는 거잖아요. 그 대법원 판결 선고된 지 벌써 7달이 지났습니다. 그리고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모든 법원들은 대법원 판결이 바뀌기 전까지는 안 하면 신호위반이다. 근데 이게 빨리 바뀌어야 되는 게 이게 진짜 근데 대법원 운전을 하는데 무조건 한 번쯤은 나오는 상황이라 가지고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. 국회의원들도 있는데 좀 보지. 네, 10월에 국회에서 뭐 하죠? 그 감사해요, 감사. 네, 누가 거기서 큰 소리 내줬으면 좋겠다. 너가 좀 차. 지금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? 같이 보시겠습니다. 다음은 장경태 의원님 질문해 주세요. 네, 법원행정처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. 그 한문철 TV 사고 영상 유명한 사건입니다. 대법 판결이 있어서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. 그래요. 좋습니다. 자, 여기 좌회전 시속 제한속도 40인데 저기 안 보이던 오토바이 오고 사고 나고 한 3초, 4초 지나서 이제서 바뀌었는데 나중에 차도 나가는데 이게 국회로 갔구나. 운전하시죠? 운전합니다. 하실 줄 아시죠? 압니다. 네, 이 운전자시라면 사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? 저도 운전 자주 하거든요, 저는. 쉬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근데 대법의 판결이 좀 저는 이해가 안 가던데요. 이 정체 현상이나 교통사고 위험성이나 운전자의 안전보다도 황색등 정지 규정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3심의 대법 판결에 대해서 사실 판결은 법조인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? 또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아야 되고 우리 일상 실생활에서 적용될 수 있는 판결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? 뒤에서 하도 이제 뭐 추돌해 가지고 사망 사건도 많잖아요. 법리적으로 황색불 규정을 다 지켜라는 것보다는 원만한 교통 문화가 정착되고 교통 체증이 없도록 하고 스스로 운전자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그 권익을 보호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?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이 사건의 쟁점의 주된 쟁점이었을 것 같습니다. 그중에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주요 의견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결국 재판의 역할이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에서는 조금은 더 규범적인 그런 판단을 그래서 보입니다. 이렇게 되면은 황색불 딱 바로 급정거려야 됩니다. 그러면 뒤에도 답정 사실. 그런 위험성도 있겠습니다. 유념해서 좀 대법 30 판결할 분이만큼 많이 감안해 주세요. 꼼꼼히 보겠습니다. 꼼꼼히 보겠습니다. 오, 그럼 국회에도 등장해요? 제가 국정감사에서 지적을 했는데요. 아까 대법원은 좀 더 규범적인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은 형식적인 판단을 규범적이라고 그래요. 실질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. 이 숙제 누가 풀어야 될까요? 계속 저렇게 목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빨리 좀 바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. 이제.